요즘 누구나 주식 이야기를 합니다. 지하철에서도, 카페에서도, 심지어 식당에서도요. 삼성전자 주가가 20만 원이 넘었다더라. SK하이닉스는 이제 주가가 100만 원이 넘었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모두가 주식으로 돈을 번다고 떠들썩한데 정작 내 계좌를 열어보면 왜 항상 파란불일까요? 당신이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정보가 느려서도 아닙니다. 20년 동안 시장을 지켜보며 제가 깨달은 진실은 우리의 뇌 자체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자산가들을 위한 채널 해피탈입니다. 오늘 영상은 뻔한 종목 추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의 투자 운명을 바꿀 투자에 대한 뇌과학적 함정과 실전 생존 전략을 낱낱이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적어도 앞으로 평생 주식시장에서 호구 잡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처음 주식을 시작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당시 며칠 동안 상한가를 이어가는 바이오 주식에 모아둔 종잣돈 대부분을 밀어넣었죠. 왜 그랬냐고요? 빨간불이 깜빡이는 호가창을 보면 우리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는 마치 라스베이거스의 슬롯머신을 당길 때와 완벽하게 똑같은 화학적 반응이죠.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한 게 아니라 합법적인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는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머리가 아니라 위장이다. 시장의 변동성을 견뎌내는 배짱, 즉 감정의 통제력이 없으면 아무리 천재라도 주식시장에서는 경제적 참사를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이 도파민의 함정에서 빠져나와 감정을 통제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자산 배분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비율을 공개합니다. 우리는 왜 남들이 사는 주식을 따라 살까요? 원시시대부터 우리 인류는 무리에서 떨어지면 생존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부서 김대리가 A 주식으로 대박났다는 소식은 현대인의 생존 본능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나만 벼락거지가 되는 건 아닐까? 이 지독한 소외감, 즉 포모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함정, 바로 군중 심리입니다. 그렇게 간신히 고점에 탑승했지만 이내 시장이 꺾이고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두 번째 함정인 손실 회피 본능이 발동하죠. 행동경제학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수익을 얻었을 때의 쾌감보다 손실을 보았을 때의 고통을 약 2.5배나 더 강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좌가 파랗게 멍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업의 펀더멘털을 분석하는 대신 본능적인 공포에 질려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의 타이밍, 즉 바닥에서 주식을 전부 매도하고 맙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정은 무엇일까요? 어쩌다 운 좋게 몇 번 수익을 내면 찾아오는 병, 바로 과잉 확신입니다. 모건 하우절은 돈의 심리학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행운과 리스크는 사실 한 뿌리에서 나온다. 상승장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 우연히 돈을 번 것인데 이를 자신의 훌륭한 실력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비극적인 경제적 참사가 시작됩니다. 역사상 최고의 천재로 불리는 아이잭 뉴턴조차 남의 회사 주식에 투자해 전 재산을 날린 뒤 쓸쓸하게 이런 명언을 남겼죠. 별들의 움직임은 소수점까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다. 천재 과학자도 극복하지 못한 인간의 본성. 그렇다면 평범한 우리는 이 시장에서 영원히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 세계에서 승리하는 핵심은 천재적인 지능이 아니라 바로 옳은 방향과 인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옳은 방향과 인내입니다. 이제 우리는 월스트리트의 엘리트들을 비웃으며 수십억 원을 벌어들인 한 청소부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 합니다. 그는 과연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통제했을까요? 여기 두 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월스트리트 메릴 린치의 최고 경영진까지 오른 금융 엘리트 리처드 퍼스콘입니다.
다른 한 명은 25년간 주유소에서 차를 수리하고 17년간 J.C. 페니 백화점 바닥을 쓸었던 시골의 자벽부 로널드 리드입니다. 2014년 두 사람의 운명은 완벽하게 엇갈립니다. 금융천재 리처드는 2008년 금융위기 때 막대한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합니다. 하지만 같은 해 세상을 떠난 청소부 로널드 리드는 무려 800만 달러, 우리 돈 약 100억 원의 막대한 자산을 가족과 병원에 남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비밀 정보? 아니면 엄청난 운? 둘 다 아닙니다. 로널드 리드의 노하우는 단순했습니다. 자신이 번 얼마 안 되는 돈을 아껴 우량주에 투자했고, 그리고 수십 년간 그저 기다렸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똑똑한 머리보다 중요한 것은 옳은 방향을 설정하고 견뎌내는 인내입니다. 투자계에 살아있는 전설, 워런 버핏을 보십시오. 그의 재주는 좋은 기업을 고르는 투자였지만 그는 재주만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번 게 아닙니다. 그의 진짜 비밀은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버핏이 가진 1,000억 달러가 넘는 재산 중 95% 이상은 그가 65세 생일이 지난 이후에 복리의 마법을 타고 폭발적으로 불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돈을 버는 능력에만 집착합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매매하죠. 하지만 정작 상위 1% 부자들을 만든 것은 돈을 잃지 않는 능력이었습니다. 돈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시장 앞에서의 겸손, 그리고 언젠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편집증입니다. 반드시 최국엔 당신이 승리합니다. 꼬리가 투자 포트폴리오 전체를 흔듭니다. 그렇다면 이 기나긴 시간 동안 시장의 변동성과 공포를 버티기 위해 우리 계좌에는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할까요? 평범한 직장인도 절대 파산하지 않는 구체적인 실전 세팅법, 지금 공개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팔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순간입니다.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가족이 크게 아파 목돈이 필요해질 때 하필 주식시장이 반토막 나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피눈물을 흘리며 바닥에서 주식을 던져야 합니다. 장기적인 생존이 투자 전략의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밤잠을 편히 잘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포트폴리오 3단계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가장 완벽한 방패. 최소 6개월치 비상자금입니다. 한 달 생활비가 500만 원이라면 최소 3천만 원은 무조건 현금으로 쥐고 계십시오. 강세장에서는 현금이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돈은 해고의 위협에서 당신을 지켜주고 가장 먼저 찾은 엉망인 일자리에 억지로 취업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폭락장이라는 황금 같은 기회에 이 현금은 당신의 인생을 구원할 총알이 되어질 것입니다. 현금의 가치를 뼈저리게 존중하십시오. 두 번째, 시장을 이기는 자동주행 코어 자산입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우량지수 추종 ETF, 그리고 위기를 방어할 금의 자산을 배분하십시오. 이 돈은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팔지 않을 거대한 복리의 눈덩이입니다. 자동주행 모드로 유유히 굴러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투자는 1등 종목을 찾는 숨바꼭질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것을 사서 충분히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방이 열려있는 10%의 꼬리 투자입니다. 우리 뇌의 도파민을 완전히 통제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분출할 비상구를 만들어야죠. 전체 투자금의 딱 10%만 떼어내십시오. 그리고 10배, 20배 오를 수 있는 혁신 기업이나 초기 자산을 발굴하고 베팅하십시오. 조지 소로스가 말했듯 맞는가 틀린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옳았을 때 얼마나 벌고 틀렸을 때 얼마나 작게 있는가. 이길 때 크게 이기고 질 때 작게 지는 전략. 단 10%의 꼬리가 당신의 수익률을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자, 이제 완벽한 무기와 방패가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포트폴리오를 짜더라도 계좌가 마이너스 30%씩 녹아내리는 공포의 순간은 반드시 유례없는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그 숨막히는 폭락장이 왔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자, 이제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세팅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 유례없는 사건은 반드시 예고 없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 계좌가 반토막 나 있고 뉴스에서는 모거나우절은 이 상황을 아주 명쾌하게 정의합니다. 시장 변동성을 벌금이 아니라 수수료처럼 생각하라. 우리가 디즈니랜드를 입장하려면 티켓 값을 내야 합니다. 장기적인 시장 수익률이라는 거대한 마법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정당한 입장료. 그것이 바로 변동성, 공포, 의심, 불확실성입니다. 가치 있는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며 이것은 부자가 되기 위해 당연히 내야 할 수수료입니다. 자산시장은 끝없이 당신을 조롱하며 시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나쁜 상황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수요와 공급은 늘 예측하기 힘든 방식으로 결국 적응해내고야 말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명한 막천주의입니다. 확률이 결국은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중간에 끔찍한 고난과 마이너스 계좌가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균형이 맞춰져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그 단단한 믿음 말입니다. 이런 수수료를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태도만이 하락장이라는 공포의 터널을 무사히 통과하게 해줍니다. 투자는 대단한 일을 해야만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치명적인 실수로 망치지만 않는다면 결국엔 당신이 승리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길고 길었던 항해의 마지막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가장 화려한 수익률보다 내 삶과 가족을 지키는 단 하나의 위대한 철학. 당신의 충분함은 어디쯤입니까? 우리는 왜 그토록 치열하게 투자라는 전쟁을 치를까요? 더 큰 집, 더 좋은 차를 위해서일까요? 우리의 욕망은 결과와 함께 기대치도 상승합니다. 스스로를 멈추게 하는 골대, 즉 나에게 충분한 정도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남과 비교하는 쳇바퀴를 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 내가 이미 가진 소중한 것들을 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명성, 자유, 가족, 사랑, 행복. 이 모든 것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리스크를 언제 멈춰야 할지 아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의 넉넉한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곁에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사랑하는 사람과 쓸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배당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쩌면 내일 당장 시장이 폭락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좌에는 비상자금이라는 든든한 방패가 있고 변동성을 기꺼이 수수료로 지불할 용기가 생겼으니까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남들의 화려한 수익률에 흔들리지 않는 당신만의 충분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부의 의미를 남겨주세요. 그 작은 기록이 여러분의 기나긴 투자 항해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화려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오래 살아남아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진정한 부를 응원하는 해피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